지난 시간엔 북한의 가을 패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옛 추억도 소환해보고 네. 또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북한의 겨울 패션이죠. 네, 그렇죠. 북한은 우리보다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또 더 추워서 겨울옷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월의 끝자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져서 얇은 패딩 꺼내 입게 되는데요. 두 분은 겨울옷 준비하셨어요? 갑자기 날이 좀 추워져가지고요. 얼마 전에 옷장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옷은 싹 넣고 이제 겨울옷을 다시 꺼냈는데 한국은 워낙에 여름에는 무척 덥고 겨울엔 무척 추워서 맞아요. 옷값도 진짜 만만치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별로 준비하는 게 없어요. 뭐 남한에서의 추위, 저희 고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고향이 때문에. 양강도죠. 그렇죠. 네. 해산시 올해 겨울철이 들어와 가장 추웠습니다. 북한은 겨울이 좀 우리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월동 준비는 모든 주민들한테 필수적인 그런 준비가 되거든요. 이제 뭐 네. 화목을 준비해야 되고 또 개개인이 입어야 되는 뭐 의류라든가 신발이라든가 필수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좀 우리랑은 근데 약간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7, 80년대에는 정말 추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월동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다 뭐 차로 이동하고 실내도 난방이 잘 돼 있고 바깥에서 지내는 시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겨울이나 이런 데는 좀 멋내기 좋은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옷들을 입으니까 코트로 멋도 좀 내고 맞아요. 뭐 스카프로 좀 멋도 내고 이제 이런 좀 맥락인 것 같아요. 남한에서는 네, 아마도. 네. 우리는 얼어 죽어도 패션은 포기 못해 이렇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정말 이 추위에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옷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춥지 말아야 되니까 따뜻한 거. 유행되고 있는 게 몇 년 전부터 보니까 그 모피가 들어있는 옷, 전반적으로 다 모피를 입을 수는 없으니까 네. 목 부분이라든가 팔목에다가 이렇게 아. 모피를 이제 씌웠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열기가 대단해요. 네. 이 모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2018년에 우리나라 왔을 때 현송월 단장이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네. 네, 바로 저 목도리죠. 당시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온 북한 응원당 의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빨간색 코트에 긴 털모자.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저런 모자 스타일은 그 혹한기를 버텨야 되는 그런 네.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에서 러시아에서 먼저 많이 봤던 스타일이에요. 모자죠. 일단 북한은 겨울이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워낙 야외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털모자가 일종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말씀하신 털옷은 우리는 모피코트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나요? 밍크 동복이죠. 그러니까 민크가 아니어도 다 민크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그게 밍크 동복 중에서도 가짜 뭐 인조 밍크라든가 진짜 밍크 이렇게 또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네. 밍크 같은 그런 털 같은 게 또 수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지난해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졌더라고요. 밍크 동복 괜찮다 하는 거는 하나로 22만 5천 원, 그러니까 북한 원으로 165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되게 주민들이 살 비싸요. 수 있어요? 밍크 옷이라는 그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잘 사는 돈주들이 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털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어떤 털들을 주로 이용하나요? 부분별로 다르죠. 군대에서는 주로 토끼털을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개 가죽으로 된 외투도 이제 나오거든요. 개 가죽이요? 네. 정말 처음 듣습니다. 그거는 비싸요. 그래요. 그 토끼털은 뭐 한 10,000원을 한다면 개가죽으로 한 거는 한 5만 원 정도 할 정도로 이제 가격대가 4배, 5배 차이가 나거든요. 민간에서는 돈, 이제 북한에서는 돈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돼지가 돈피 아니에요. 얘기하셔가지고 네? 돼지가 돼지인 아니에요. 줄 알았습니다. 돼지가 아니고 한국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담비라는 아. 그거 있잖아요. 그 부드러운 털이 있는 것. 네네. 바로 이 검은 담비를 북한에선 돈피라고 하는데요. 이게 주로 양강도에서 서식하고 북한의 천연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그래서 보안원들이 돈피 가죽 장사를 단속을 해요. 천연 기념물이니까. 네.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또 중국에 넘어가는 게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가죽류를 파는 그런 매대에는 잠복 근무를 하는 보안원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도 모피코트 하면은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착한 소비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인조 모피를 더 사용하기도 하고 거의 뭐 품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인조 털로 된 것들을 입자라는 운동도 있고 오히려 너무 비싼 이런 진짜 모피코트를 입고 나가면 약간 오히려 사회적으로 약간 비난받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북한도 좀 먼 훗날에는 이런 비건이라고 말하는 인조 네. 모피라고 말하는 것들을 만드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북한은 어쨌든 추위와 서야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는 아직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털옷은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세탁하기도 만만치 않고요. 북한 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 북한 주민들이 모피옷은 팔목이라든가 목 부분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피옷은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뛸 수도 있어요. 그걸 띄어서 세탁을 맡길 때는 그 북한에서는 화학 빨래라고 하잖아요. 그 한국에서는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지만 아, 그래요? 네. 화학 빨래라고 네. 해요. 그 화학 빨래 그러니까 빨래집이 도시에도 엄청 많이 생겨나거든요. 네. 북한 주민들 생활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요새 대세는 모피가 아니라 패딩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정말 까만색 이래가지고 김밥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도 요즘에는 패딩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작년 겨울 평양 시민들 모습인데요. 뭐 베이지색, 연핑크색, 뭐 자주색까지 화려합니다. 겨울 패딩색으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저도 하얀색 패딩을 꼭 사고 싶었는데 네. 항상 못 사요. 왜냐하면 맞아요. 저거를 세탁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요. 자주자주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기가 어려워서 네. 망설이다가 결국 항상 검정색으로 사는데 화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좀 밝고 화사한 색깔의 패딩들을 네. 좀 시도하시는 것 같이 보이네요. 네. 네, 북한 엄마들 마음도 뭐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겨울옷을 보니까 굉장히 색도 밝고 또 품질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도 뭐 다자녀를 키우던 시기는 좀 지났잖아요. 네. 뭐 많아야 지금 3명, 뭐 2명이 일반적, 1명을 키우는 세대들도 많으니까 아이들한테 많은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솜패딩 많이 입었다. 요즘에는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속옷 같은 걸 입으면 저희가 막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땀이 더운 열기가 몸에서 뿜어나오고 밖은 추고 가운데 솜에서 만나서 축축하고 눅눅해지고 무거워지거든요. 속옷이. 그러다 보니까 오리털 이제 가벼운 거 북한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것도 좀 많기 때문에 지금 가벼운 것 아니면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에서도 좀 이제는 양보다도 질적으로 조금 더 나은 제품을 사려는 그런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이 오리털이 세탁이나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사실 한국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세탁하면 건조한 뭐 건조기도 네. 따로 또 나오고 근데 북한은 세탁기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빨래들은 손빨래를 해야 돼요. 네. 속옷들도 다 이제 강에 나가 손빨래를 해서 말리게 되는 거지. 겨울에 강에 얼어 있을 텐데 빨리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얼기 전에, 그러니까 얼었을 때도 물론 빨래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에서 겨울을 나려면 꼭 필요한 방한용품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북한의 겨울나기에 꼭 필요한 것, 바로 내복이죠. 북한의 인기 내복 동서남입니다. 와, 저는 내복이라 그래서 북한도 빨간 내복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색깔도 다양하고 좀 고운 색깔인데요. 아니 어른도 분홍색을 입는다고 해서 빨간색이 분홍색으로 바뀌었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영상에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 핑크색이 정말 많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색깔도 색깔인데 북한 내복도 좀 화면을 보니까 상당히 좀 얇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히트텍이라고 되게 얇은 내복을 입잖아요. 네. 남한에서는 내복 입는 사람들 잘 안 계세요. 어르신들만 맞아요. 좀 입으시고 젊은 사람들은 내복 입는 거 싫어하죠. 왜냐면 얇은 거 끼고 입죠. 좀 네. 불편하니까. 그래서 요즘 오히려 내복을 입어서 에너지를 좀 절약하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남한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난방을 켜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 지금까지 정말로 한 번도 난방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새 집을 이사 가서 한
3시간 정도는 틀어놔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말려야 된다 네네. 해가지고. 그리고 10년 동안 난방을 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신에 내복을 입습니다. 아, 그렇군요. 머리 수건은 또 뭔가요? 사실 머리 수건이라고 해야 되면 북한은 한국에서는 그닥 춥지 않으니까 머플러로 대신을 하잖아요. 네. 이제 바람 막을 때는. 근데 북한은 야외 활동이 좀 많고 날씨가 좀 추운 관계로 이제 머리를 통으로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그런 수건이 있어야 돼요. 네. 아무래도 북한은 우리랑 산업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이 이제 뭐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지만 북한은 밖에서 육체 활동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산업 구조상 많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나 많이 상한다고요. 동상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겨울에는 패션보다 또 생존을 위해서 방한 장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근처에 사례도 한 명 있는데 본인은 어는 걸 몰랐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손이 언 거예요, 살짝. 근데 그걸 언 걸 모르고 그냥 방치를 했는데 개발성 그런 거라고 이제 뼈가 이제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패션은 둘째 문제죠. 그렇네요. 생존에 그냥 쓰고 어쨌든 그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올해는 겨울이 더 춥다는 예보가 좀 나왔기 때문에 북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네. 하니까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겨울나기가 좀 더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봤던 자료 화면 같은 거는 대부분 이제 평양 시내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형편이 괜찮은 분들의 모습을 봤지만 사실 북한은 도농 격차가 엄청 심하게 크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우리가 안 쓰는 질은 여전히 좋은데 안 쓰는 방한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내주는 그런 교류 협력 사업 같은 것도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지금 북한에 계신 분들 겨울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네. 저는 사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또 일상적인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난방들이 좀 잘 되기만 해도 네. 주민들이 좀 덜 춥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달력을 보니까 입동이 다음 주더라고요. 네. 네, 남북한 주민 모두 월동 준비 잘 하시고 건강하게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